발전위원회가 생겼고 이제 계속 활동을 하시는 중이신데 우리 마을의 균형 잡힌 의제나 중장기 발전 계획을 위해서도 세계적인 기준인 17가지 기준에 우리가 부합하게 함께 지속발전가능위원회하고 협업을 할 필요성이 있어요. 그래서 이번 주민총회도 그렇게 함께 협업하면서 더 좋은 우리 마을의 의제와 중장기 발전 방향성을 좀 정하기 위해서 오늘 급하게 좀 모셨습니다. 그래서 우선 한 30분 정도, 5시 한 40분 정도부터 브리핑을 하시는 걸 듣고 지금 나눠주신 자료는 이제 잠깐 어떻게 해야 되는지 사업이 진행하던 내용은 지속발전 가능 이 목표를 위해서 안산시 지속가능 발전위원회가 있어요. 그 위원회에 거의 실제적인 업무를 총괄하고 계신 강소영 사무국장입니다. 이제 가운데 본인 소개도 하셨으면 하실 거고요. 일단 강소영 사무국장 소개해드릴 때 큰 박수로 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강소영 사무국장 네, 지금부터는 하던 걸 잠깐 내려놓으시고 앞에만 봐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저는 방금 소개받은 안산시 지속가능발전협의회 사무국장 맡고 있는 강소영이라고 합니다. 이 마을 SDGs가 뭐야? 라고 생각하실 수 있잖아요. 근데 이거를 이제 소개해 드리려고는 하는데, 올해 안산시에 있는 동 중에서 이거를 같이 참여하면 좋겠다라고 해서 어제 그 주민자치회 회장님들이 모이는 모임에 그 협의회 회장님한테 홍보를 좀 해달라고 했더니 오늘 연락이 왔어요. 그래서 2시에 제가 그럼 설명드리러 가겠습니다 해서 왔는데 오늘 5시 반에 회의가 있는데 와서 설명해 줄 수 있냐 해서 부랴부랴 해서 오늘은 굉장히 짧은 시간 좀 설명만 잠깐 드리고 갈 텐데 이후에는 또 같이 잘 만들어 보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면서 시작을 해보겠습니다. SDGs가 뭐길래 이걸 같이 하자고 하는 거지? 한번 들어봐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이게 앞에 뭐가 있으면 자꾸 그걸 보게 되거든요. 이제 좀 안 보셔도 돼요. 화면, 저를 봐주시면 됩니다, 이제. 네. 그 글씨가 잘 안 보이실 테지만 제가 크게 읽어드리겠습니다. 매년 주민총회를 앞두고 올해는 어떤 걸 우리 마을이 해보지? 마을 의제를 정하는 과정을 갖잖아요. 근데 이게 매년 1년에 한 번씩 하다 보니까 좀 비슷한 걸 계속 하게 되는 것 같기도 하고 조금 더 좀 중장기적인 어떤 계획과 비전을 세워서 그것을 매해 달성해가는 그런 성취감도 좀 가져보면 좋겠고 그래서 그런 마을 계획을 SDGs라고 하는 이 목표랑 연결해서 해보시면 좋겠다라고 하는 제안을 드리려고 하는 건데요. 아까 UN부터 해오는 거라고 얘기했던 것처럼 첫 번째는 매년 자치계획의 방향을 잡아주는 중장기 비전으로서 역할을 할 수 있을 것 같고 도로 이동의 성장이 곧 지구에 영향을 미친다 라고 하는 세계 시민, 지구 시민으로서 이 도로 이동을 해서 이 주민자치회를 한다라고 하는 그런 마음들도 주민분들께 가져갔으면 좋겠고 그리고 UN 지속가능발전 목표와 연계해서 마을 SDGs 계획을 한번 그 기준에 맞춰서 다시 수립해보자 라고 하는 제안을 드리려고 합니다. 좀 말씀을 드려보면 지속가능 발전이 뭐길래 지속가능발전에 대한 설명을 드리면 이거는 사전적 정의입니다. 사전에 이렇게 정의가 되어 있는데 1987년도에 등장한 개념이니까 어느덧 40년이 이제 훌쩍 지난 개념인데 미래 세대의 필요를 충족시킬 능력을 저해하지 않으면서 현 세대의 필요를 충족하는 발전. 뭐 되게 복잡해 보이지만 쉽게 말하면 석유를 예로 들어보면 미래 세대의 필요를 충족시킬 능력을 저해하지 않으려면 우리가 석유를 막 쓰면 될까요? 그러면 미래 세대가 쓸 게 없잖아요. 그래서 좀 남겨놔야 돼. 그러면 그걸 남겨놓으려면 석유 말고 다른 것도 써야겠죠. 그래서 재생에너지도 쓰고 이렇게 하는 거잖아요. 그런 것처럼 미래 세대의 필요를 남겨놓고 왜냐면 미래 세대를 위해서 우리가 허리띠를 졸라매면 우리도 힘들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도 적절히
즐기되 미래 세대로 남겨놓는다. 사실 그 되게 어려운 일입니다. 이 어려운 일을 함께 해보자고 말씀드리러 온 건데요. 이 지속가능 발전을 또 다르게 이야기하면 경제적인 영역, 사회적인 영역, 환경적인 영역을 다 고려해서 발전을 해야 한다. 예를 들면 어떤 기업이 반월 공장에 회사를 만들었는데 그 공장이 잘 되게 하기 위해서 요즘은 물론 그렇지 않지만 만약에 거기에 어떤 불순물 같은 것들을 시황으로 막 내보낸다. 우리 30년 전에 그랬잖아요. 그렇게 내보낸다라고 하는 건 경제적인 목적은 지향하지만 환경적인 요소는 고려하지 않는 게 되는 거죠. 그리고 사장은 엄청 돈을 많이 버는데 거기서 일하는 직원들한테는 급여를 조금 준다. 그러면 경제적 가치는 지향하면서 사회적 가치는 지향하지 않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런 것들을 다 고려하는 발전이 지속가능 발전이라고 하는 개념입니다. 이거 다양한 지구에서 쓸 수 있는 에너지가 정해져 있는 거예요. 그러면 그걸 1년 365일을 잘 나눠서 써야 되잖아요. 그 나눠서 써야 되는데 그게 점점 짧아지고 있습니다. 짧아지기 시작한 건 70년대부터인데요. 현재 2024년도에 전 세계 지구 생태 용량의 날이 2024년에는 8월 1일이래요. 그러면 1년 동안 써야 할 걸 8월 1일에 다 써버린 거예요. 8월 1일까지. 그러면은 8월부터 12월까지는 언제 어디에 에너지를 쓰는 걸까요? 미래의 에너지를 쓰는 거 혹은 다른 나라의 에너지를 쓰는 거죠. 특히 유럽이나 미국이나 우리도 마찬가지 이 선진국이라고 하는 북반구에 있는 나라들이 많은 에너지를 쓰잖아요. 그 피해는 사실 남반구에서 보고 있죠. 막 투발루라는 섬은 막 잠기고 있고 막 이런 것처럼. 그래서 우리는 부족한 에너지를 미래에서 땡겨오기도 하고 내 이웃에게서 땡겨오기도 합니다. 이게 평균이 8월 1일이거든요. 여기 보이시죠? 한국은 4월 2일. 1분기에 이미 다 써버려서 4월부터 12월까지는 다른 데서 가져오고 있는 거죠. 그만큼 우리나라가 에너지를 굉장히 많이 쓰는 나라입니다. 이걸 어떻게 바꿀 것인가 전환이 필요하다라고 하는 그런 것에서 이 지속가능 발전의 중요성이 계속 좀 강조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지속가능 발전을 유엔에서는 전 세계 나라들 다 모여봐. 이거 우리 입에 가만히 둘 수 없어 라고 해서 72년도에는 그때는 1, 2차 세계대전 끝나고 막 경제가 발전하던 시기다 보니까 환경 파괴가 굉장히 심각해지면서 처음에는 환경만 되게 우리 빨리 환경 지켜야 돼 라고 하는 게 많이 강조가 되다가 92년도에 그 리우에서 다 같이 모였을 때는 막 산업화도 너무 심해지고 막 이러니까 경제 문제 좀 신경 써야 돼 라고 하면서 환경과 경제를 좀 생각하는 상황이 됐어요. 그러고 나서 2002년에는 우리 빈곤 문제나 이런 아프리카의 그런 빈곤 문제 혹은 막 물이 없어서 막 이렇게 항아리에 지고 가는 거 요즘도 TV에서 우리가 보잖아요. 그 광고를. 그런 것처럼 환경, 경제, 사회 분야가 다 같이 해결이 돼야 돼. 어느 하나만 해가지고는 안 돼. 라고 하는 게 나오면서 지속가능 발전이 그래서 중요해. 이거를 목표로 잘 정해서 한번 해보자. 라고 해서 분야별로 17개의 목표를 세운 것이 지속가능 발전 목표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분야별로 아마 지금 나눠드린 종이에 나와 있는 것처럼 1번 빈곤 퇴치, 2번 기아 종식, 3번 건강과 웰빙, 4번 양질의 교육, 5번 성평등, 6번 깨끗한 물과 위생. 전 세계적으로는 1번부터 6번까지가 사회 문제에 해당돼요. 왜냐하면 아프리카처럼 아직 이 수로나 이런 게 완벽하게 되어 있지 않아서 물 문제도 사회 문제거든요. 근데 한국으로 오면 K모터에서 이야기합니다. 한국만큼 수돗물 깨끗한 데 없다. 문제는 수로의 관의 문제죠. 물은 굉장히 깨끗해요, 기술적으로. 근데 이제 저도 30년 넘은 빌라에 살고 있거든요. 그럼 이게 관이 오는 게 녹이 쓰니까 수돗물을 바로 먹기가 좀 그런 거예요. 이제 그런 문제가 있긴 하지만 우리나라에서 더 이상 깨끗한 물과 위생은 사회 문제라기보다는 환경 문제죠. 이걸 어떻게 더 깨끗하게 쓸 것인가? 그리고 적정 가격의 깨끗한 에너지, 양질의 일자리, 산업혁신 사회기반시설, 불평등 감소, 지속가능한 도시와 지역사회, 책임있는 소비와 생산까지는 경제적 영역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근데 또 이렇게 딱 나눠지진 않아요. 자원순환은 생산의 입장에서 보면 경제 문제인데
또 소비의 입장에서 보면 환경 문제이기도 하거든요. 딱 나눠 떨어지진 않지만 저희가 좀 이렇게 나눌 때는 그렇게 나눕니다. 그리고 13번의 기후행동, 14번의 수생태계라고도 하고 뭐 해양생태계라고도 합니다. 그리고 15번의 육상생태계까지는 환경 분야. 이렇게 사회 분야, 경제 분야, 환경 분야로 목표가 정해져 있고 마지막에 16번 평화 정의 강력한 제도, 17번 목표 달성을 위한 파트너십 이 두 개는 전제 조건이라고 해서 이 목표들을 달성하기 위한 전제 조건이다. 여러분들이 하는 주민잔치가 바로 여기에 해당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17번의 목표 달성을 위한 파트너십으로 다 같이 모여서 함께 논의하는 과정을 거쳐서 16번에 뭐 필요한 제도나 이런 것들을 만드는 과정, 이런 것들을 통해서 1번부터 15번까지 목표를 달성한다라고 하는 구조로 되어 있고요. 이거는 유엔에서 하는 거고, 근데 우리나라로 넘어오면 1번만 한번 비교해 볼까요? 1번이 빈곤 퇴치잖아요. 전 세계적으로는 가장 약한 고리가 빈곤 아프리카에 있는 이런 거기라고 한다고 하면 빈곤 퇴치이지만 우리나라로 오면 사실 절대적 빈곤보다는 상대적 빈곤이 더 크잖아요. 그래서 대한민국으로 오면 빈곤층 감소와 사회 안전망 강화. 그러니까 이 상대적 빈곤이라고 하는 것을 해결하기 위해서 촘촘하게 사회 안전망을 어떻게 만들 것인가, 뭐 건강, 뭐 의료보험을 어떻게 할 것인가, 건강 문제를 어떻게 할 것인가 이런 것들을 제도적으로 하는 거죠. 이렇게 유엔은 판에 이 목표가 만들어지고 나서 각 기초 지역에서 이런 목표들을 만드는 노력을 하고 저희도 조금 오래 걸리긴 했지만 작년에 연구 과정을 통해서 올해 1월에 이제 안산시 지속가능 발전 목표가 만들어졌습니다. 보시면 잘 안 보이시지만 구조는 이렇습니다. 우리가 가려고 하는 방향에 통합 슬로건이 있어요. 지속가능한 환경, 활력 있는 경제, 모두가 참여하는 공동체가 어우러진 도시라고 하는 방향으로 함께 가자라고 비전이 정해졌는데 여기 계신 우리 위원님들은 본호이동의 주민이기도 하지만 안산시의 시민이시기도 하니까 관심 갖고 봐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분야를 환경 분야, 경제 분야, 사회 분야, 거버넌스 분야로 나눠서 각 분야의 방향성을 잡았습니다. 환경 분야는 환경 선순환을 통한 생태 도시, 경제 분야는 첨단과 젊음이 넘치는 그린 경제 도시. 안산에 지금 자유경제구역도 설정되고 한양대를 중심으로 혁신파크도 만들어지고 반월공단이라고 하는 가장 기초적인 공업에서 어떻게 전환할 것인가 이런 고민을 하고 있는 도시이고 젊음이 넘치는이라고 하는 건 굉장히 청년이 많은 도시였다가 청년이 많이 좀 빠져나갔잖아요. 그래서 다시 좀 청년들을 오게 하는 그런 것들도 담겨 있습니다. 그리고 사회는 다양성을 품고 모두가 존중받는 포용도시. 안산이 이주민이 가장 많은 도시라는 거는 알고 계시죠? 혹시 본호이동은 비율이 높은 편인가요? 네? 네, 별로 높은 편이 아니죠. 이게 아마 아마 사동 그리고 성구동 이렇게가 좀 밀집해 있는 분들이 많이 계실 것 같고 그래도 요즘은 굉장히 곳곳으로 많이 이주민들이 살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냥 외국에서 온 사람으로 끝날 것인가? 우리의 이웃으로 함께 살아갈 것인가? 라고 했을 때는 안산은 이런 숙제를 가지고 있죠. 다양성을 품고 모두가 존중받는 포용도시. 그리고 저는 안산을 이야기할 때 향후회의 도시라고도 합니다. 왜냐하면 우리 가을공단이 생기면서 전국에서 올라오시잖아요. 그래서 호남 향후회, 영남 향후회뿐만 아니죠. 신천 향후회, 기초 시공부터 향후회가 진짜 많고 저도 제주도에서 왔습니다. 제주도에서 올라와서 여기서 이제 오랫동안 살고 있는데 이제 여기서 사는 시간이 더 오래되긴 했어요. 근데 그래서 저는 외국에서 왔고 지방에서 온 것만 다르지 우리 모두가 어딘가에서부터 왔다. 그래서 이주민의 도시이기도 하고 그래서 그런 좀 다양성을 품는 도시로서의 정체성을 안산이 잘 가져가면 좋겠다라는 생각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거버넌스에는 열린 정책, 함께 만드는 지속가능한 안산이라고 하는 슬로건을 가지고 각 목표들을 그 슬로건에 맞게 배치를 했어요. 근데 아까 제가 앞에 얘기했을 때는 사회, 경제, 환경이었잖아요. 근데 이
안산시 미래연구원에서 만든 결과거든요. 근데 이 결과에는 환경을 제일 먼저 놨어요. 그런 이유가 있겠죠. 뭔가 환경이 좀 더 중요해졌다라거나 안산은 시원호라고 하는 이 악명 높은 기금의 호수를 생명의 호수로 전환시켰던 그런 사례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환경을 더 중요하게 생각해서 이렇게 제일 앞에 놓은 이유가 있을 거고 아마 본호이동의 그 마을 계획을 세운다면 본호이동의 순서는 또 다를 수도 있겠죠. 이제 그런 것들은 마을에 맞게 하면 되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그 4개 분야에 17개 목표가 있으면 각 목표 아래 세부 목표를 둬서 76개의 세부 목표까지 이렇게 만든 게 안산시의 구조고요. 이거를 바탕으로 해서 이거를 지금 해보려고 원래 했던 거였습니다. 매핑하는 거 아까. 그 매핑 작업을 본호이동 SDGs 매핑 작업을 지금 잠깐 해보려고 하는데 제가 한 3분만 드려볼게요. 각자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이 하나의 꽃마을 만들기 주민축제는 SDGs 이 목표로 봤을 때 이거랑 연결되는 것 같은데 자치대나 경로당 문화체험 같은 건 4번의 교육 관련된 목표, 10번의 불평등 완화랑 연결될 수 있겠다라고 생각했어요. 왜냐하면 경로당 문화체험은 노인분들이 아무래도 직접 뭔가를 하기에는 쉽지 않은 여건이 있잖아요. 그런 불평등에 대한 부분들을 주민자치회의 사업을 통해서 해소했다라고 했을 땐 그렇게 볼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었고 접시꽃 마을 만들기나 전봇대 개선, 가로수 교체 이런 부분들이 조금 더 본호이동 주민들이 이 마을에서 불편하지 않게 살아가게 하려고 하는 부분이잖아요. 그래서 11번에 지속가능한 도시 공동체 그리고 가로수가 노후화되면 뿌리가 엄청 커져가지고 보도블럭을 튀어나오게 할 수도 있단 말이죠. 이런 것들은 이제 그 나무에게도 안 좋고 우리가 걷는 도시에도 안 좋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로 해서 제가 11번, 15번 이렇게 연결해 봤습니다. 그리고 마을방송국이 있는 게 전 좀 인상적이었거든요. 이 마을방송국의 그 내용에 보면 지역 상권 활성화라고 써 있었어요. 그래서 그러면 이거는 마을방송에서 어떤 내용을 담느냐에 따라서 이 마을방송이 연결될 수 있는 목표는 굉장히 무궁무진하다라는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그리고 마을 게시판을 개선하자고 하는 것도 모든 것을 정보를 오픈해서 주민들하고 소통하고 싶은 거잖아요. 그럼 이건 16번, 17번과 연결될 수 있겠다라는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너무 빨리 가서 지금 정신이 없으신가요? 그렇진 않죠? 네. 자, 제가 이 지속가능 발전 목표 말할 때 이 얘기를 많이 드리는데 혹시 이 목표 9988234 무슨 뜻인지 아세요? 뭐죠? 네, 99세까지 팔팔하게 살다가 2, 3일 안에 가자. 저의 꿈이기도 한데요. 사실 이렇게 99살까지 건강하게 살다가 간다라고 하면 저절로 되지 않겠죠. 목표는 세웠으면 그거를 달성하기 위한 계획과 지표가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성과관리로 1일에 30분 운동과 음식 조절을 하겠다. 이런 거 안 하면 달성되기 어렵잖아요. 그럼 이 성과관리를 하고 그리고 그게 잘 됐는지 확인은 건강지표로 근육량을 체크해본다. 이런 것처럼 우리가 어느 하나의 사업을 정해요. 예를 들면 뭐 그 접시꽃 축제를 한다고 하면 그것은 무엇을 통해서 그것을 할 건지 그리고 그건 뭘로 평가할 건지 이런 것까지 같이 짜는 과정 이것으로 이 굉장히 비전과 목표와 이런 것들을 같이 만들어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다 왔습니다. 그래서 본호이동이 만약에 SDGs 마을 계획을 수립한다고 하면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안산시가 이렇게 비전 4개 분야 그리고 각 목표에 해당하는 이런 마을 의제를 만드는 것처럼 구조가 이렇거든요. 통합 비전 4개 분야 그럼 각 목표에 해당하는 마을 의제의 숫자가 많다고 능사는 아니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하나 혹은 2개가 될 수도 있겠죠. 그런 것들을 세우면 더 중요한 거 그거를 실제로 잘했는지 체크할 수 있는 평가 지표까지. 근데 이번 주민총회까지는 1, 2, 3번 정도를 함께 우리가 해보고 4번은 이제 다 계획이 세워지고 나면 평가를 어떻게 할 건지 그 뒤에 하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만약에 이것을 저희와 함께 하게 된다면
그 아까 경제사회 환경 거버넌스 분야를 본원 이동에서 어떻게 해볼 수 있을까라고 하는 것을 워크숍으로 같이 정하고, 그렇게 정하고 나면 각 목표에 해당하는 마을 의제로 동네 한 바퀴도 하시고 뭐 간담회도 하시고 하면서 정할 거잖아요. 그럼 정한 거를 각 목표에 연결해 볼 거고, 연결해 보면 부족한 것도 있을 수 있잖아요. 예를 들면 에너지 목표가 아까 하나도 없었잖아요. 그 마을 의제. 그럼 에너지 관련해서는 본의동을 해볼 수 있는 게 있을까? 이런 거 한번 생각해 보게 하는 그런 워크숍을 진행하고, 이게 다 매칭이 되고 나면 이거를 통합해서 본의동을 SDGs로 표현한다면 뭐라고 표현할 수 있을까? 그 한 줄을 같이 정하고 나서 주민총회에서 주민들과 함께 이것을 같이 결정하고 앞으로 한번 해봅시다 라고 하는 과정으로 나아가면 됩니다. 그래서 이런 과정을 이후에 아마 주민자치회에서 이거 우리 한번 해봅시다 라고 하면 이 내용들을 오늘처럼 급하게가 아닌 조금 더 긴 시간 워크숍을 통해서 차근차근 같이 만들어가는 과정을 가져가려고 하고, 저희는 그런 워크숍을 진행하는 툴을 제공할 뿐 어떤 마을 의제가 우리 동네에 있었으면 좋겠어 라고 하는 건 주민분들의 어떤 의견에서 나와야 되는 부분이니까, 그런 것들 동네 다니면서 이거 좀 없는 것 같은데 이런 것들을 이 목표 생각하면서 이렇게 같이 제안해 주시면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